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대개가 내가 당선되면 이런저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권력의 일부를 빼앗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당이 지금 처한 위기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뽑힌 저는 별것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약속을 하고도, 그런 약속을 듣고도 저를 뽑아주신 여러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 모두의 동지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 선물을 약속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민주당이 다시 우뚝 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일정상으로 말씀드리면 4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이죠. 우리는 뭐 처음부터 이번 국회야말로 민생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안이야말로 진짜 민생 추경을 만들기 위해서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OC 중심 사업이 아닌 서민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 빚더미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 편성해서 이 시간에도 예산결산 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한 재정 건전성 대책도 없고 경기 부양 기대 효과가 미흡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이걸 개정을 했고요. 4월 국회에서도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물꼬가 트인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또 가맹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사업 거래 공정해법이라든지 또 공정거래법, 또 FIU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비공개 때 자세하게 여야 협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이광우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했고, 집권도지가 협상하다가 큰 소리만 좀 심하게 나왔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어렵게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할 수 있고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것이 바로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FIU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FIU법을 보게 되면은 현금 거래가 이상 기준가 있다라고 혹시 판단을 하면 그건 임의적인 판단입니다. 이 내용을 누구를 막론하고 국세청이나 또는 검찰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보를 하게 된 것을 우리 본인은 모릅니다. 현금 거래하는 것을 이상하게 판단하는 기준도 정부의 판단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FIU의 판단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세청이나
또는 검찰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한테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논쟁을 했는데요. 좋다. 그러면 그걸 다음으로 미루자고 합니다. 6월 달로. 숙려기간 5일이 안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저께 사실상 저거 합의를 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에 관계없이 오늘 법사위로 통과시키자. 다만 이제 FI 6법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도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통과 안 시키면 다른 것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즉 가맹점법도 못 하겠다는 거고 공정거래법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I 6법은 결국은 그렇다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6월달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동의가 되지만 나머지 두 개 우리 민생법안 경제민주화법은 오늘 통과를 좀 시키자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 협상 결렬을 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의 말씀은 비공개 때 다시 말씀드리라고 여기까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 줄 저도 예상을 못했고 만약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갈 길은 멀고 험한데 날은 저물고 몸은 피곤하고 호랑이와 늑대는 득실되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4월 9일 날 막차로 돈 빌려가지고 겨우 등록을 해서 수업료 내고 들어왔는데요. 한 달 동안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서 헤매면서 이 속성 쪽집게 과외를 고가의 과외를 받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력은 짧지만 일단 속성 쪽집게 과외로 무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약간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쭉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제대로 가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힘 좀 쓰자는 건 뭐 분명히 아닐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대한 책임, 역사의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 12월 19일 밤을 기억하자. 뭐 이런 생각을 꾸준히 갖고 갈 겁니다. 저도 그 표를 분석해 보니까 느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 읽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지지해 주셨건 지지하지 않으셨건 이제는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께 겸손하게 다가서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되고요.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한 구호라든지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들보다는 어쨌든 그 민심을 잘 헤아리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실천하고 펼쳐나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내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대의원 당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충실히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대의원 당원님들의 심부름 역할 열심히 잘하고 국민들께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그 어떤 그 모습, 그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갖출 수 있는 그런 데 제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그 심부름꾼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민주당이 국민과 늘 소통하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달래주고 치유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이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민주당 본연의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가 중도층, 중산층, 중부 지역을 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평민당으로부터 정당에 들어온 지 한 26년 되는데 사실은 뒷바라지하고 돕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18대 낙선해서 진검다리 재선인데 들어와서 1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역할하라고 하는 명을 받은 것은 저로서는 정말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현장으로 가는 현장형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시금석일 것 같은데 우리가 신뢰를 잃고 고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쌍용차 문제, 그리고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소위 빵 사장 라면 상무로 말되어지는 의뢰 반란, 이것과 관련된 갑의 횡포, 이런 문제들 맨 앞에 민주당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문제를 정말 우리가 다 부여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한번 세워봅니다. 민주당이 정말 선명한 야당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역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원세훈부터 그 윗선까지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한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평화를 해치는 그런 기도들에 맞서서 단호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당이 돼야 되겠다.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했던 약속,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디로부터 개혁을 시작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개혁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용과 개혁을 대립시켜왔던 무를 범하지 말고 실용을 빙자한 반개혁을 경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당으로 확고하게 태어날 때 다시 사랑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당에 기여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